결국은 이쪽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거나 필요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만들거나 불신하게 만들거나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. 선거에서.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크게 봐야 한다. 저쪽의 전략이 바뀌었어요. 전략이 바뀌었다. 가장 최근에 김기식 원장 날아가고 또 드루킹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이에요. 네. 저쪽은 이런 연속 사건의 흐름으로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했던 걸로 보여요. 지방선거 직전에 이제 판을 좀 뒤집어 보겠다. 남북 정상회담, 북미 정상회담 구도로 가게 되면 그때 이미 늦다. 저쪽도 바보는 아니거든요.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지. 응? 근데 이렇게 김기식 날리고 드루킹하고 김경수 날리고 뭐 이런 연속 사건들 와중에 지지율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. 저쪽에서 화력을 올인하는 걸 보면 그리고 댓글 알바들의 레퍼토리도 그러했고 그리고 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렇게 몰아치는 프레임 몰이에 다들 동참해 갔어요. 그리고 김기식 원작을 날리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드루킹까지 딱 터졌는데 근데 김기식으로 지지율이 거의 안 빠지고 드루킹으로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. 드루킹이 터졌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지점. 여기서 저쪽에 진정한 멘붕이 옵니다. 그리고 그 언저리에 큰 틀에서의 전략 기조의 변화 조짐이 있어요. 작년 말 올 초부터 생각해 보세요. 화재, 전국, 최저임금, 재난, 문재앙, 프레임, 최저임금 생각나시죠? 평양, 단일팀, 비트코인 이게 때렸잖아요. 이때 저점 60% 초반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재를 다 때려부었어요. 그때.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으로 돌아오면 안희정, 최근에 김기식, 드루킹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거야. 이걸 전문용어로 환장한다고 해요. 그러면서 뭘 깨달았다고 저는 보냐면 이게 구도를 바꿀 수 없다.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구도를 바꿀 수 없다. 지금 개별 사건으로 구도를 바꿀 수 없다. 그 언저리부터 전략을 바꿉니다. 어떻게 바꾸냐? 잠재적인 후보군들을 각계격파하는 전략으로 크게 전환이 일어납니다. 구도가 아무리 좋아도 선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구도에 올라탈 수 있는 개별 인물들을 고갈시키면 된다. 그러니까 저쪽은 대선을 시작한 거예요. 이미. 대선 때 쓰던 기술들을 거의 총동원해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차근차근 잠재적 후보군들에 대한 불신, 진영 내 불신 또는 피로감,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리감, 기타 등등을 만들어서 쌓는 거죠. 원래 이렇게 빨리 시작하지 않아요. 한참 남았잖아요. 3년이나.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국지전을 보지 말고 한 발 떨어져 크게 봐야 합니다. 크게. 딴지에는 게시판이 있어요. 최근에 대규모의 작업이 있었어요.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에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. 근데 딴지 게시판은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동안 내버려뒀어요. 어떤 기술을 쓰나, 어떤 규모로 사람들이 동원됐나. 왜냐하면 알바들도 다 레벨이 있거든요. 고급 선수들이 왔어요. 이번에. 대규모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작전병들이 대거 투입됐다. 그건 명백합니다. 게시판을 한동안 분석했더니. 결국은
이쪽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거나 필요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만들거나 불신하게 만들거나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. 선거에서.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크게 봐야 한다. 좋은 점은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할 어떤 일련의 기술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내성을 길러준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당하지만 않으면. 이걸 진영 내 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이다.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. 보수의 일관된 그 선거 전략이 뭐냐? 이거예요. 디바이드 앤 룰. 보수는 생각해 보시면 한국 전쟁 이후에 대략 60여 년간 10년 빼고 다 집권했어요. 굉장한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에 축적된 그 선거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? 그게 디바이드 앤 룰이다. 이게 원래는 식민 지배를 하는 식민 본국들의 전략이거든요. 로마 시대 이래로 항상 그랬어요.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, 그 계층 내부의 종교적 혹은 지역적 혹은 민족적 혹은 뭐 사회적, 경제적, 정치적 입장 차이나 격차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디바이드 하는 거지. 그리고 통치하는 거예요. 그게 항상 식민지배의 기술이었고 그걸 고스란히 보수가 차용해서 선거 때마다 전략으로 써먹는 게 이 디바이드 앤 룰이다. 선거로 적용하면 갈라치기죠. 네. 보수 진영은 10년을 제외하고 이 기술로 항상 거의 이겨왔어요. 선거를. 이 역사는 아주 장관인데 그 유명한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, 3당 합당. 이것도 디바이드 앤 룰, 갈라치기의 전형적인 기술인 거죠. PK, 부산 경남 지역 혹은 부울경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지난 30년간 보수의 텃밭이었잖아요. 항상 이 보수가 이긴 지역이에요. 그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. 그런데 3당 합당되고 나서 그 지역이 만들어진 거예요, 사실은. 한번 제대로 기술이 들어가면 30년 가는 겁니다, 이게. 실제로. 그러면 이 기술을 요즘은 안 쓰냐? 아주 가까이 문재인, 안철수 2012년 단일화 때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아주 세게 들어옵니다, 이 기술. 그때도. 최근에도 구도를 깰 수 없으니까 후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기술 아주 세게 걸고 있죠. 예.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해야 한다. 이 지방선거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. 이 선거 때 대략 한 2,500석 정도의 기초의원이 선출되거든요. 이 기초의원급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어요. 기초의원들은 다 항상 1위로 휩쓸었다고. 어떤 환경에서도. 자유한국당이 쓰러지지 않는 원천이에요, 이게. 풀뿌리 조직. 이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겁니다.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도와줘요? 안 도와줘. 이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. 국회의원 선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. 그걸 이번에 뽑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풀뿌리 조직을 잡을 수 있는 천재인류의 기회가 온 거예요, 지금. 처음으로 온 기회다. 선거 잘해야 됩니다.